것은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에게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은 자식도 망치고 본인의 노후도 산산조각나는 지름길임을 알고 계신가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들이 결혼하면 집 사주고, 사업하면 돈 대주고, 손자 낳으면 뭐 해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주며 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키워도 돌아오는 것은 불효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노후에 덕 보려고 자식 키운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고 살아온 세월이 참 허무하고 외로울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도 노후 자금은 절대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식들이 우는 소리를 하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 처음에 한두 번은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딱 잘라서 못 해준다고 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있는 돈 다 털리고 나중에 효도한다는 자식들 말을 믿어야 할까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사업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요? 인생은 다 자기 능력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주시려거든 자식과 사이가 나빠진다는 것은 물론 자식의 미래도 망치고 내 노후도 비참해진다는 것을 꼭 각오하시고 주세요. 노후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명의 아들에게 600평 밀감밭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80세 황씨 할머니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남편과 결혼한 뒤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셨습니다. 금슬이 좋았던 황씨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5남매를 낳으셨는데요. 쪼롬이 아들 넷을 놓고 마지막으로 귀여운 막내딸을 낳으셨습니다. 황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무 연고도 없던 제주도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인심 좋은 이웃의 도움으로 일손이 부족한 남의 집 밀감밭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땅을 조금씩 사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10평 남짓했던 땅을 조금씩 넓히고 넓혀 600평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두 분께선 이 밀감 농사로 5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힘이 붙여 남의 손을 빌려 밀감밭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 넓은 과수원을 두 분이서 농사 지으셨습니다. 황씨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힘든 삶을 사셨지만 밀감 농사로 5남매를 키워내실 수 있었습니다. 5남매는 부족함 없이 귀하게 자랐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다 육지로 나갈 때까지 힘든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모두 제 인생 살러 나갔겠다. 황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앞으로 쉬엄쉬엄 살아갈 날만 남으셨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바다 냄새, 파도 소리 들으며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평화로이 살 줄만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할아버지께서 급성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를 어째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여기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이웃이 불러준 구급차를 타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5남매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5남매도 알겠다고 하며 지금 당장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몇 시간을 기다려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없어서 그렇겠거니 하며 다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자식들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든 할머니를 누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나왔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되신 거야?
할머니를 흔들어 깨운 사람은 막내딸이었습니다. 너 혼자니? 응, 나왔을 때 아무도 없던데? 오빠들은 다들 어디 갔어? 할머니는 아들들이 오지 않은 사실의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하나 둘 아들들이 찾아오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선 그 이후로 의식이 돌아오시지 않았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던 할머니는 병원에 연명치료를 신청하였습니다. 아들들에게 말을 하니 하나같이 귀찮은 듯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그동안 일한다고 바빠서 집에도 자주 내려오지도 못했었고 부모님을 신경 쓰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할머니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와 할머니와 생활하며 할아버지를 보살폈습니다. 그 후로 내 아들과는 전화통화만 가끔 하였지 병원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화통화마저도 아들들이 먼저 걸어온 적이 없었고 항상 할머니가 먼저 거신 거였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인데 내려와서 다 같이 밥이나 먹자. 그러자 아들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아버지 어차피 누워 계시기만 하시는데 가면 뭐해요? 같이 밥도 못 먹잖아요. 저 바빠서 못 가요? 그리고 제주도가 얼마나 먼데 거기가 어디라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아, 다음 주에 회사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따로 갈게요. 엄마 병원에 우르르 가봤자 뭐해요? 저 그날 어디 가야 해서 안 돼요. 그냥 소정이랑 둘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온갖 핑계를 대며 오지 않는 아들들에게 화도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각자 사는 것이 바빠서 그러겠거니 하며 어쩔 수 없이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병원에선 할머니와 딸에게 연명치료를 계속 이어갈지 물었습니다. 남편을 보낼 순 없었지만 그동안 할아버지 병간호한다고 할머니의 몸 상태도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엄마가 쇠약해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막내딸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순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지만 엄마도 몸 생각하며 살아야죠. 아빠, 이제 그만 보내드리는 게 어때요?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밤새 잠 못 드시고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보내기 싫어요. 아무리 자식이 5이나 있다지만 당신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대로 가면 영영 못 보는데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누워 있더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마음은 어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혹여나 잠들어 있던 딸이 들을까 할머니께선 병실 밖으로 나가 입을 막고 밤새 슬피 우셨습니다. 소정아, 오빠들도 불러서 다 같이 의논해 보는 게 좋겠구나. 전화해서 이번 주에 제주도로 내려오라고 말하거라. 응, 알겠어. 내가 전화해서 얼른 오라고 말할게. 막내딸은 오빠들에게 전화해 아버지의 연명치료를 연장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엄마의 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오라 해도 오지 않던 아들들은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군말 없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 생명연장 치료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못 깨어나시는데 쓸데없이 돈 쓸 필요 없잖아요. 내일 의사한테 말해서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그런데 엄마 밀감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농사 지으실 거예요? 큰형 말이 맞아요. 소정이 계속 아버지 돌보면서 고생시킬 거야? 내일 의사 만나면 바로 사인하세요. 엄마도 아버지 병간호 하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이제 내후년이면 80인데 언제까지 간호할 거야? 엄마 몸 하나도 힘든데 이참에 밀감밭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 엄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버지 계속 모시다간 주위 사람 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밀감 농사는 아무리 남이 손 빌린다 해도 아버지 없이 혼자 못해요. 형들 말이 맞아, 엄마. 아버지 이제 편하게 보내드리고 엄마도 편하게 쉬셔야지. 이제 밀감 농사도 내려놓고 말이야. 아들들은 오자마자 아버지의 상태, 할머니의 안부는 제대로 묻지도 않고 입을 맞춘 듯 밀감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말끝마다 밀감밭을 계속 들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들이 조금 이상하였지만 할아버지 생각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성화에 고민하던 할머니는 다음날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에 사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슬픔에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에서 숨죽여 우시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할아버지께서 지켜보셨던 걸까요? 할아버지께선 눈을 감고 무표정으로 누워 계셨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똥물에 튀겨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이 꼴 보고 더 이상 못 살지. 더 이상 아들들의 행동이 두고 보기 힘드셔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해야 하는 아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어서였을까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할머니를 몹쓸 자식들 곁에 남겨두고 홀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들은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해대고 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속닥거렸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네 아들은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아들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나 와이프 돈 보내줘야 하는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결론 낸 대로 해야지. 우리 다들 돈 필요하잖아. 나도 지금 돈 때문에 미치겠다. 내가 부동산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한 10억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던데. 얼마 전에도 누가 과수원 10억에 팔았다더라고. 형들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 진짜 다들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야. 정확히 4등분해서 똑같이 나누는 거야. 집 안으로 들어간 네 아들은 막내 여동생을 밖으로 내보내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정아, 우리 마실 것 좀 사다 줘라. 엄마, 우리가 이야기해봤는데 우리가 뭐 밀감 농사 지어보길 했나? 먹기만 해봤지. 우리 중에 여기 내려와서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막내 소정이 쟤한테 맡길 수도 없고 내 생각엔 그 땅을 팔아서 우리 나눠주는 게 어때요? 엄마, 이제 연세도 많고 좀 쉬실 때도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큰돈 쓸 데도 없고 돈도 딱히 필요도 없을 텐데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한테 줄 돈 지금 과수원 땅 팔아서 주세요. 맞아요. 우리 다들 가정 꾸려 살아간다고 얼마나 고생이에요. 엄마도 아버지 봐서 알잖아요. 가장 노릇하기 얼마나 힘든지. 진짜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아, 엄마 제발요. 엄마 이제 늙어서 돈 필요도 없잖아요. 돈은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아들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돼서 안 도와줄 거야? 아니 이놈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 애미 앞에 다 같이 몰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이 망할 놈들. 아버지 병원에 계실 동안 코빼기 한 번 비추지 않던 놈들이 너희가 우리한테 돈 맡겨놨니?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희 아버지랑 얼마나 많이 빌려줬어. 첫째, 너 그동안 사업 말아먹은 게 몇 번째야? 그때마다 네 아버지가 돈 갚아줬잖니. 둘째, 너는 아버지가 은행 대출금 갚으라고 준 돈, 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며느리랑 홀랑 다 쓴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알면서도 모른 척 잠자코 있어줬더니 뭐가 어째? 셋째, 너는 기러기 아빠 생활하는 거 내가 보기 딱해서 손녀 용돈 명목으로 큰돈도 몇 번 보태줬잖아. 왜 또 며느리가 전화해서 미국으로 돈 보내달라드?
그리고 넷째 너는 진짜 이러면 안 된다. 도박하고 코인에서 빚질 때마다 갚아주고 너 전에 사채까지 끌었어서 신체 포기각성과 뭔가도 썼다 하지 않았니? 너희 아버지랑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빌었잖아. 아들들은 어머니의 우시는 모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다른 형제들이 그동안 돈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놈들 봐라. 이 자식들이 뒤에서 몰래 호박씨를 까고 있었네. 다들 돈을 그렇게나 받아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 사업에 도박에 그동안 돈을 얼마나 뜯어간 거야? 그래 놓고 정확히 4등분을 하자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나는 억울해서 절대 그렇게 못해. 나는 기러기 생활하면서 딸 학비로 보내준 거지만. 형들은 뭐야? 자기가 망해놓고 돈을 달라 해?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와, 진짜 형들 제정신 아니다. 그리고 넷째 너는 뭐? 코인, 도박, 진짜 미쳤어?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애한테 돈 주는 건 안 되죠. 뜯어가다니 내가 뭘 뜯어가? 그렇게 따지면 뭐 나만 뜯어갔어? 형들도 뜯어갔잖아. 형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지들도 다 돈 받아놓고. 왜 나한테만 난리야? 형들은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없어. 이 몹쓸 놈들 어디 예미 앞에서 싸우는 거야. 그만하지 못해. 내 더 이상은 이 꼴 보면서 못 살겠다. 할머니는 서랍 속에서 뭔가를 꺼내 아들들 앞에 던지셨습니다. 니놈들이 그렇게 원하는 과수원 땅 문서다. 이거 가지고 너희 넷이서 지지고 볶고 싸우던지 말던지. 더 이상 앞으로는 나한테 돈 달란 소리 하지도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거라. 드디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는 듯 기뻐하는 아들들을 뒤로 한 채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저런 것들은 오빠들도 아니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쩜 자식이 돼서 저럴 수가 있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돈 타령이야? 내가 들어가서 한마디 해야겠어. 거실에서 듣고 있던 막내딸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막아섰습니다. 소정아, 그냥 있어라. 너는 나중에 오빠들 가고 나면 내가 줄 게 있어. 그렇게 아들놈들이 떠나고 황씨 할머니는 막내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거 받아라.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거야. 네 아버지가 어찌나 풀칠을 꽁꽁 해놨는지. 네가 먼저 보라는 소리 같아서 내가 열어보고 싶어도 안 열어봤어. 막내딸 소정씨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와 문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막내딸 소정이에게. 소정아, 아빠다. 너에게 편지는 처음 써보는 거라 참 어색하고 쑥스럽구나. 오늘 밀감밭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네 생각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제 이 아빠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과수원 농사가 힘에 부치는구나.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는 네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싶구나. 너도 알다시피 네 오빠들이 좀 망나니들이잖니? 그래도 다 내 자식들이니 내치지 못하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살았다. 오빠들 등살에 너는 제대로 신경 써주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 부모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는 네 모습에 표현은 못 해주었지만 이 아버지는 엄청 기특해하고 미안했단다.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오빠들이 과수원 가지고 엄마를 못 살게 굴 것 같아서 내가 좀 생각을 한 게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 엄마도 모르게 너희 엄마가 살 작은 집 하나랑 네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놨어. 통장 하나 주면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정말 미안하지만 나중에 네 엄마가 혼자가 되면 엄마를 좀 보살펴 줄 수 있겠니? 혹여나 네 엄마를 너한테 맡겼다고 생각해 마음이 상했다면 화 풀고 이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벌써부터 네 엄마를 걱정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우리 소정아,
너의 남은 인생에 좋은 일들만 생기길 이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마. 막내딸 소정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편지와 같이 있었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황씨 할머니가 살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정 씨는 아버지의 뜻대로 황씨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엄마를 떠넘겼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된 엄마가 안 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본인도 자식이지만 오빠들의 모습을 보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자신을 부양해야 하는 막내딸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같이 살기를 극구 사양했지만 딸 또한 이런 할머니의 마음을 거절했고 자신이 돌볼 수 있을 때까지는 돌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황씨 할머니는 딸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황씨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내 자식은 남들과는 다를 거라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혜로운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